자, 여기 계산 자체는 할만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해주면 돼? 분배 법칙만 써주면 돼. 분배 법칙 써주고 동류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너네가 실수하는 거는 요런 거죠. 괄호를 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분배 법칙 할 때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a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4까지 나올 거고, 얘는 다 부호 바꿔야지.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 만약에 하나도 안 바꿨으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x제곱이랑 x제곱 나왔으니까 얘끼리 묶어서 계산해 주는 거야. x제곱을 묶을 줄 알아야 돼, 알겠죠? x제곱 사이에 2랑 마이너스 6이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얘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러면 상수항과 x제곱의 개수의 합이 9라고 했으니까 2a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4가 나와야 되겠지? 왜 4 더하기 5에서 9 나올 거니까 상수 a 값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요런 내용. 여기는 전개만 실수 안 하셨으면 웬만큼은 맞을 것 같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가 13번 볼게요. 13번이 은근 계산 많이 틀리고 학교에서 좀 많이 나와, 얘들아, 알겠지? 연습을 좀 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는 근데 네모로 되어 있잖아.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역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대신에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네모로 그냥 퉁치고 한번 해볼게. 근데 저는 네모로 있으면 네모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동류항은 가로 안에부터, 그러니까 소가로가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 대괄호 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8x 마이너스 네모는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붙여서 바깥으로 빼줘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 저는 만약에 너네가 소가로를 다 계산해서 중가로를 보게 되면 중괄호는 다 써주는 편, 알겠지? 9x 마이너스 8x 플러스 네모로 바뀔 거야. 그래서 동량끼리 다시 계산해주면 얼마야? x 플러스 네모가 되겠죠. 자, 내가 지금 어디 계산하는 거야? 중괄호만 계산하는 거야. 중괄호만. 중괄호를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그대로 써줘. 2x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x 플러스 네모라고 되어 있지? 여기가 어디 부분이야? 중괄호 부분인 거야. 이렇게 써주면 틀리기가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네모는 뭐랑 똑같다? 여기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같다. 자, 마이너스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네모나 나누기 네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바깥으로 플러스가 되게끔 이항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어디로? 왼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빼기 네모나 나누기 네모는 항상 반대편으로 이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항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에서 얘를 다 빼야겠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부호 바꾼 거 다 써주시고요. 얘가 얼마가 된다? 네모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x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동량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네모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알맞은 식 구하시면 남맞은 식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써주시면 편안하게 써줄 수가 있어. 여기서 너네가 빼기는 넘어가는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여기 꼭 보시고요. 13번은 표현하는 거 좀 적어주시고요. 16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틀렸으면 해요. 알겠죠? 16번 같은 건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좀 볼게요. 어디 써야 돼서 삼각형이지? 너네에서는 아직 삼각형의 넓이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닌 삼각형들을 구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직사각형에서 빼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 알겠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넓이를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 번호를 써서 1번이랑 2번이랑 3번에서 각자 구한 다음에
한 번에 빼주시면 좀 덜해.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직사각형 넓이에서 1번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이랑 3번 삼각형 다 더해서 한 번에 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6x고요. 여기가 4y면 자 어디 특성에서? 직사각형 특성에서 여기도 6x고요. 여기 옆에도 4y예요. 그러면 여기 4라고 나왔으니까 각자의 변의 길이 정도는 구할 수가 있겠지. 너희 길이가 만약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야? 6x-2라는 거리가 되겠죠, 그쵸? 6x-2가 될 거야. 왜? 전체 6x에서 2 뺐으니까. 여기는요, 전체 4y에서 뭐 뺐어요? 4를 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y-4가 될 거예요. 각자 변의 길이는 다 구해준 다음에 1번 넓이부터 차례대로 구해줄 거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쓰는데 검사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 검사를 할 일이 생기면 좀 빠르게 볼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2 곱하기 4y 곱하기 2분의 1이죠. 왜냐면 밑변 높이 나누기. 그러면 약분되면서 얼마가 돼요? 4y가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두 번째는 6x-2 괄호 치세요. 웬만한 괄호 치세요.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숫자 먼저 나와줄 수 있겠지. 여기 이렇게 먼저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12x-4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4y-4 곱하기 6x 곱하기 2분의 1. 여기도 약분되죠? 3으로 약분되니까 12xy 12x로 나오겠죠? 이렇게까지 다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구하신 다음에 1번, 2번, 3번의 차례를 구하고 1번, 2번, 3번에 다 뭐 해주시면 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쭉 써서 더해주면 4y랑 12x-4랑 그 다음에 12xy-12x 다 더해주면 얘는 사라질 거고요. 삼각형의 총 넓이는 12xy 플러스 4y-4가 된다. 여기서 이제 뭐 빼면 돼? 전체 24xy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봐봐, 직사각형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1번, 2번, 3번을 빼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2xy-4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푸실 때 1번, 2번, 3번으로 놓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이거 한 방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외하면 여기는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17번은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서 17번은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19번 한 개만 할게. 이거 적어주세요. 이것도 닦아야 되나? 오늘 빤 건데. 적어주셨나요? 자, 그러면 19번 볼게요. 19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잘 보세요. 자, 너네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전 안 어려운데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게 이거야. 비의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뭐 해줘야 돼? 비의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누가 사라져야 돼요? B만 남고 A가 사라져야 돼. A가 없어져야 돼. A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A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치환을 해서 어떤 치환? 여기서 A는 2-3B로 치환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야, 봐봐, 너네가 문자를 치환할 건데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뭐 있냐면, 봐봐,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것만 알면 돼. 봐봐, 칠판 한번 보세요. A 플러스 3B는 2야. 너네가 뭘로 치환할 수 있어? A를 다 B로 치환할 수 있고 B를 A로 다 치환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A는
2-3b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3b는 2-a 즉 b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두 개로 치환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치환할 수 있는 게 a는 이라는 식이랑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건데, 잘 생각해봐. 내가 대입하면 b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한번 해보는 거야. 야, b를 대입하면 넣어봐요. 그러면 뭐 나와? a로만 나오지 않니?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고생 해보셔야지 좀 알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a를 대입해야지만 사라진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막상 실제로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일단은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어떤 식이 나와 있으면 한 문자로, 왼쪽은 한 문자, 나머지는 다른 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여기도 만약 c가 있으면 c는 얼마로 또 바꿔줄 수 있겠죠, 그쵸?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좀 보시고요. 만약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a가 2-3b였기 때문에 여기 식에다 다 a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2-3b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에 2-3b 플러스 3.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 친다. 알겠니?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2b 마이너스 3b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b 플러스 3. 마이너스 3b 제곱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5b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얘가 뭐야?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신 거야. 만약에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b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a의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a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a 플러스 3 전개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a는 얼마 b는 얼마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a의 식으로죠. a의 식. a밖에 없잖아. a 식으로 나타낸 거지.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걸 가장 못한다. 여기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됐는데 헷갈리신 분들, 반대로 쓰신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b니까 b는 얼마로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여기 개수 더하면 되겠죠, 그쵸?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 나오겠지? 요거는 따로 안 할게요.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식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나가긴 나갈 건데 여기서부터 활용은 되게 천천히 나갈 거예요. 여기 문자 근데 엄청 어렵진 않아서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갑시다. 자, 근데 워크북도 해야겠죠. 워크북 14페이지, 15페이지 잠깐 펴세요. 거기 질문 있으면 받을게. 질문 있니? 워크북도 14페이지, 15페이지. 자릿수 괜찮아요? 22번, 23번 괜찮아요? 22번, 23번이랑 그 다음에 24번, 25번 워크북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괜찮습니까? 몇 번? 25번. 다른 것 23번? 22번? 둘 다? 알겠어. 자, 워크북 펴볼게. 워크북에 15페이지 잠깐 펴보자. 요거까지만 하고 분식 할게. 워크북 14페이지 15페이지 22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22번, 23번 문제. 자, 맞으셨으면 여러분들 잘하신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의 세제곱은 a라고 했을 때 32의 세제곱 나누기 8의 4제곱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뭘로 바꿔줘야 돼, 얘들아?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 32가 2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5제곱에 세제곱이에요. 만약 모르겠으면 제곱 직접 해줘. 1, 2, 3, 4, 5잖아. 그치? 이렇게. 그냥 나누기 2의 세제곱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걸 a를 사용해서 나타내려고 하니까 계산 먼저 해줄게. 알겠지? 계산 먼저 해줄게.
그럼 여기 뭐야? 2의 15제곱 나누기 2의 12제곱이니까 얼마 나와? 2의 세제곱 나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요 A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잠깐만 보세요. 칠판 계속 볼게요. 요걸 그냥 A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요걸 그냥 A로 표현하면 2의 세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하면 A 몇 제곱 나와? 4제곱 나오겠지, 그치? 여기 A 몇 제곱이야? 2의 5제곱의 세제곱은 A 몇 제곱이야? 5제곱이야. 왜 그래? 2의 15제곱이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 2의 세제곱이 A라고 했다며. 그럼 지금 5, 3이잖아요.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5, 3이나 3은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가 얼마야? A라서 A 5제곱 내는 거야. 알겠지? 요거 적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A 5제곱 나누기 A 4제곱이랑 똑같습니다. 다 얼마야? A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바꿔서 뭘로? 무조건 안에 있는 게 세제곱꼴로 바꿔주시면 돼. 문제가 세제곱꼴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A의 5제곱이 나온다. 자, 23번 갈게. 23번에 2의 4제곱은 A, 3의 제곱은 B라고 했대. 그런데 12의 몇 제곱? 12의 4제곱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12는 4제곱은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래.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2를 일단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주신 상태에서 전개해야겠지. 이렇게 전개. 맞죠? 그래서 각각 전개하기 때문에 12 4제곱은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어. 알겠지? 너 어디 앉냐? 민정이 옆으로 가고 얘 거기 앉자. 자, 2의 8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들으셔야 돼. 2의 8제곱 같은 경우에는 야, 4제곱에서 뭐 하면 되냐? 4제곱에서 뭐 하면 될까? A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좀 기다릴게. 자, 할게요. A는 2의 4제곱이지. 근데 어차피 내가 A에 지수를 붙이게 되면 다 뭐요? 뭘로 봐요? 지수의 곱셈으로 봐요, 얘들아. 곱셈으로 보기 때문에 4에 뭘 곱해서 8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수의 거듭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은 다 뭐야? 이렇게 거듭제곱, 제곱을 씌워줬어? 그럼 2의 4제곱도 뭐 해줘야 돼? 거듭제곱을 똑같이 씌워줘야 돼. 그럼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지수에서 뭘로 봐요? 곱셈으로 봐요,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A의 제곱, A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의 4제곱에 얼마를 곱해야지 8이 되는 거지? 2를 곱해야지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A 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마찬가지 B도 마찬가지야. 3의 4제곱이지? 제곱에 얼마를 해줘야지? 얼마를 곱해줘야지 4가 되는 거지? 지수만 보는 거야. 2에 얼마를 곱해줘야지 4가 되는 거지? 2를 곱해야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2의 8제곱은 2의 4제곱의 몇 배야? 제곱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 곱셈으로. 그럼 얘는 뭐야?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3의 4제곱은 3의 제곱의 몇 배예요? 몇 제곱이에요? 제곱이야. 그래서 뭐야?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A 제곱, B 제곱이 될 거고요. 조금 더 잘 표현하면 괄호 쳐서 A, B의 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는 있겠지? 지수가 같으니까 묶어줄 수 있다. 요건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요. 요거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포인트. 여기가 은근히 몰라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곱셈으로 가셔야 돼. 알겠지, 얘들아? 곱셈으로 가셔야 돼. 곱셈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망 25번 딱 하고 부등식 갑시다. 25번에 2의 8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10제곱이에요. 이게 n자리 자연수라고 하니까 뭘로 묶어야 돼 얘들아? n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무조건 10의 거듭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알겠지?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을 묶어줘야 되는데 10을 묶어주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해요? 10을 소인수분해하면 2랑 5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2랑 5가 같이 있어야 돼. 알겠지? 2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이 같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거랑 똑같아. 같이 묶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최대로 10의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까지 되겠니? 8개까지 되겠지, 그치? 왜? 2는 8제곱밖에 없고 5는 10제곱까지 있어. 그럼 같이 뭉칠 수 있는 거 몇 개밖에 없는 거니? 8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의 8제곱과 5의 8제곱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놔요. 그럼 나머지 뭐 나올까? 일단은 여기 없는 3 하나 나올 거고요. 5의 8제곱만 썼으니까 8을 빼면 얼마 나와요? 5의 제곱 나오게 되겠죠, 그쵸? 5의 제곱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합쳐서 10의 몇 제곱? 8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수가 같으니까 묶어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수가 같으면 한 번에 안에서 묶어줄 수가 있어. 요 내용도 중요해요. 지수가 같을 때만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그냥 식 전개해서 풀어달라고 했어. 얼마 나와요? 75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몇 자리야? 8자리 2자리니까 여기 뭐야? 공의 개수지. 공의 개수. 공이 몇 개? 8개. 그 안에 숫자 뭐 앞에 뭐 있어? 75라는 숫자 붙어 있겠지?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10자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10의 8제곱만 있었으면 몇 자리일까? 몇 자리일 것 같니? 8자리 아니야. 9자리야. 왜 9자리니? 공이 8개가 있고 앞에 뭐 붙어 있어? 1 하나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9자리 되는 거야. 여기 10의 거듭제곱은 뭐야? 공의 개수야, 얘들. 알겠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써요? 공의 개수 몇 개? 8개. 그 앞에 몇 개? 75 붙어 있네? 더하면 돼. 그래서 얼마야? 10이 나온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다 되신 분들은 본책의 48페이지 필게요. 자, 피시고요. 대망의 부등식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피곤하시나요? 제가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까불지 마시고. 제가 더 피곤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났어? 6시요. 6시? 아 그래? 아니 부지런하네.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 누가 몇 시에 일어났어? 6시에 일어난 사람 누구야? 너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요. 10시? 그러니까 지금 10시 반? 되게 늦게 끝나. 좀 지금 되게 막 깜깜해질 때 끝나 지금. 어? 죄송합니다. 어른인데 6시에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6시에 일어나면 뭐해? 습관 돼가지고. 아 습관이에요. 전 습관이 아닌데 습관 됐어요 지금. 아침에 학교 갈 좀. 때 6시에 안 일어나면 지각. 근데 왜 내가 수업 듣는 애들은 항상 늦게 일어나지? 왜 너 같은 애들이 없지? 어? 너네 일찍 일어나? 왜 내가 아침 수업하는 애들은 왜 항상 늦게 일어나지? 난 2시에도 자고 있는데 봤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2시에 왜 자는 거야? 방학이라서. 아니야. 근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해. 기가 막히게 수업이 딱 끝나 2시에 시작해서 3시 20분에 끝나거든요? 정확히 3시 15분에 전화했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까. 그치? 맞아요. 너무 계획적이야. 고등학생들은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공부 진짜 안 하면서. 고등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데 잠이 많아. 잠만 봐요. 그냥. 잠만 자. 자, 부등식 볼게요. 아, 너무 싫다. 자, 요거 이모티콘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저만 보이나요? 이렇게 이거 이모티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그치?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알겠어요. 옛날에 쓰던 이모티콘 아니야? 너무 옛날식. 저희 부모님은 아, 그래? 지금도 쓰세요. 저도 써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뭐 부등호를 나타내면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는 옛날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면 좀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이런 거는 1차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이유는 뭐야? 차식이라고 불리거든요. 무슨 식이라고 불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곱하거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게 이런 거 통분 안 하고 곱해버려서 틀렸잖아. 이런 거. 얘는 뭐기 때문에 1차식이기 때문에 안 돼요. 차식 같은 경우에는 등식이라고 하거든. 여기 차식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지금 6을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는 0이 없어서. 그러니까 6을 곱하는 순간 내가 만약 얘가 3이라고 한번 해보자. 6을 곱하는 순간 값이 그냥 커져버려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분해야 돼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똑같이 6분의 얼마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이걸 차식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하냐? 잘 봐. 여기 칠판 봐봐. 여기는 없어요. 2x 플러스 1에 는 0을 붙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는 0을 붙이는 순간 방정식이 돼버려. 는 0을 붙이는 순간 등식, 즉 는이 붙어있는 순간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랑 차이가 뭐야? 얘는 3을 곱해줘도 양변에 3을 곱해줘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아까 거를 6으로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양쪽에도 6을 곱할 거기 때문에. 알겠니? 근데 부등식은 뭐야? 부등식?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뭐 해주시면 돼? 방정식은 는이 붙은 거고요. 부등식은 뭐가 붙으면 돼요? 부등호가 붙으면 돼요. 알겠죠? 별거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등식은 뭐가 돼? 부등호가 붙은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항되는 거 다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항하는 거? 다 돼요. 알겠죠? 부등식은 다 돼요. 그럼 여기서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돼? 문자 차수를 따라가서 1차 부등식이라고 배우는 거야. 알겠지? 우리 1차 부등식을 배울 거고 1차 부등식의 활용도 배울 건데 활용이 겁나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부등식이 쉽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순환소수가 가장 쉬웠고 그 다음에 다항식 계산이 가장 쉬웠겠다. 그게 가장 할만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거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게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 같은 경우 초과 미만은 어렸을 때 배웠죠? 초등학생 때 배웠고 A는 B보다 크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혹시 막 이거 A는 B보다 크다는데 반대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 그치?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야, 이런 거 볼게. 이런 거. 야, 이거 뭐야?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지. 그치?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밑에 이상이다까지 맞아. 이상 그치? 뭐 이상. 근데 작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잘 안 써요. 근데 작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릴게요. 모든 대소관계는 그러니까 크거나 작은 걸 구분하는 관계는 뭐가 있냐면 작다랑 표현 방법이 작다랑 같다랑 크다로 총 몇 개로 나눠? 3개로 나눠. 그러면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 작다, 같다, 크다. 그럼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작은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작은 게 아니면 뭐밖에 없니? 크거나 같다밖에 없어. 그래서 똑같은 말인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죠? 저 그냥 한 번 쓸데없이 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크지 않다라는 건 뭐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야?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되게 몇 개 안 써요. 특별한 거 아니면 안 쓰는 편이라서.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써. 이거를 보기 1, 2, 3, 4, 5번에 세소관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있잖아. 거기 작지 않다, 뭐 크지 않다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3개만 써주시면 아마 풀기에 엄청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등식의 해랑 부등식을 푼다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풀 거예요. 근데 부등식을 푼다는 얘들아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 되게 웃긴 건데 자 풀어볼게. 진짜 풀어보는 게 낫겠지? 자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x는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x는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뭐 해줘? 2x는 마이너스 1이고 2항에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똑같아요. 뭐야? 넘겨.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해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x가 내가 대상이 되는 애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은 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은 들어갈 수 없고요. 0과 1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안에 포함되는 애들은 다 해가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되는 애들은 더 작거나 얘가 만족하는 범위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얘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를 구분하는 건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한 개가 안 나오고요. 되게 여러 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항상 이런 거 많이 틀려. 자연수의 개수는 자연수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계셔야 돼요. 0은 정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1-1번은 좀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1-1번에 부등식입니까? 아니죠? 차식입니다. 2번에는요? 부등식 맞죠? 4번은 부등식 맞죠? 3번은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3번 x. 근데 4번도 x겠네? 왜 4번 x야? 자, x만 보고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뭐까지 해주셔야 돼? 2항까지 해주셔야 돼요. 2항까지 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건 부등식이 맞다. 4번 동그라미 칠게. 얘는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둘게. 얘는 1차 부등식 아니야? 1차 부등식은 아니고요. 부등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있으면 다 부등식이야 얘들아. 알겠지? 부등호만 존재하면 다 부등식으로 볼 거고요. 여긴 뭐야? 이렇게 생겼잖아. 맞는 부등식이네. 반대로 가도 부등식이에요 얘들아. 칠판 잠깐 볼게. 이렇게 있는 애들도 부등식이야. 알겠지? 근데 답이 맞아? 이게 잘못된 부등식이겠지, 그치? 잘못된 부등식이긴 한데 부등식은 맞다고. 부등호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과 부등식은 구분하셔야 돼.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맞는 표현이겠다. 그치?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고 1-2번을 풀 수 있으면 뭐야? 부등식의 활용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x는 8보다 크다.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내요?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해보고 봅시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바로 적어보세요. 1번만 적으세요. x는 8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1번 요거죠? 그쵸? 맞죠? x는 8보다 크다. 두 번째 뭐라고 하면 돼? x의 3배에 4를 더한 수는, 그럼 x의 3배에 4를 더해 얘들아. 뭐로 나오니? 3x 플러스 4로 나오겠죠? 얘가 뭐보다 작대?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작다라는 표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한 개의 x1인 사탕 5개의 가격은 얼마예요? 전체 5x입니다. 5x는 뭐 이하래요? 1000원 이하래요. 그럼 1000보다 작겠지. 사탕 200원 추파춥스인가? 4번도 볼게요. 4번에 한 개의 xg의 물건 10개를 100g인 상자에 넣으면 전체 무게는 500보다 작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물건 10개니까 10x고 상자의 무게도 더해줘야겠지, 그치? 상자의 무게가 얼마야? 100g이래. 500보다 작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크거나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크거나 같다 바로 나오겠지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작다, 같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 저는 항상 까먹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써요. 알겠죠? 저는 외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필요 없는 거 좀 안 외우는 편. 알겠지? 근데 방법은 알고 있으니까 방법만 알면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 해인 것은 안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1번에 3번이나 4번만 한번 해보고요. 4번 한번 해볼게. 2-1에 4번만 해볼 거고 2-2번에
2번만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4번 같은 경우에 어때?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개지만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원래는 이거야. 칠판 잠깐 볼게 얘들아. 원래 풀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x에 0을 대입했는데 부등호가 잘못되어 있어. 그럼 틀린 거지, 그치? 잘 돼 있으면 맞는 거야. 봐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음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야? 식이 성립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풀어? 앞으로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4x-2에 7x-2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x의 식으로 전개해줘야 돼. 그래서 4x-8 그리고 7x-1 이렇게 줄 거야. 그럼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바꿔서 풀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그럼 다음 거의 내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봐봐. 마이너스 3x 여기는 얼마냐면 넘기면 7이에요. 얘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 다 크거든? 3분의 7보다 큰 애는 되기 때문에 0이 들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으니 좀 이따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0을 대입해봐서 맞는 말인지 틀린지만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을 때는 뭐 해주면 되냐면 요런 건 쉬워. 2번은 2-2번 2번 보이시죠? 대입하시면 돼요. 뭐 이하에 3 미만이니까 4 이하의 자연수일 때 라고 했어. x가 뭐라고? 4 이하의 자연수일 때 라고 했으면 값 뭐 나와요? x 값은? 1, 2까지 나오겠죠. 1, 2, 3, 4 중에서 3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안 돼? 1이랑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에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겠지.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는 좀 되시나요? 넘어갈게요. 부등식의 성질 볼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해서요. 제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거 틀리면 답 없거든요. 잘 좀 합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확실히 쉬운 게 보통 이제 1-2번에 막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다행인 것 같아. 활용 때 나오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시작할게. 1-2번 1-2번에서 1-2번 말고 49페이지 갈게. 49페이지 49페이지에 부등식의 성질 보자. 1-2번 좀 이따 볼게. 자, 부등식의 성질에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풀어줄 거야, 얘들아. 이렇게 풀어줄 거라고. 자, 여기 2-2번에 보면 7-4x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알겠지? 요런 거 좀 볼 건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항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야. 이항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얘들아. 얘를 이항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항이 가능한데 그 이항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1번 볼게. 1번 49페이지 1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잘 들어봐. 얘를 이항했을 때 같은 수를 원래 빼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원래 같은 수를 빼는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는 걸로 봐. 그게 모르겠으면 덧셈 뺄셈이죠. 이항하면 어쨌든 덧셈 뺄셈에서 부등호 방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합니다.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는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고요. 이번에 별표 한 개 치시고 같은 양수를 2번 말고 3번 별표 치세요. 3번에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무조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냐면 자 봐봐. 내가 이걸 풀 때 여기 봐봐요. 칠판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지금 x는으로 구하고 싶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4가 거슬리네? 그럼 내가 4로 나눠줄게. 한번 4로 나눠볼게. 4로 나누면 양수로 나눈 거지 얘들아. 그치? 양수로 나눈 거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양수로 나눈 거니까. 알겠지? 단 음수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내가
x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x니까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나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음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똑같이 계산해주는 결과가 나오지만 여기는 어때? 4로 나눴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을 뿐. 얘는 똑같이 뭐 해준 거야? 음수로 나눴어.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왜 바뀌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1차 부등식으로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 7x-1 요거 좀 옆에 좀 거리 두고 쓸까? 7x-1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이항하면 되지, 그치? 덧셈 뺄셈은 변한다고 했어, 안 변한다고 했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변하는 거야. 그럼 보통 얘들아 잘 봐. x는 항상 왼쪽에 넘겨줘. 알겠지? 왼쪽으로 넘겨줘. x는 항상 어디로 간다고? 부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 얘들아. 이렇게 안 나오면 은근 틀려요. 알겠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약간 관습 같은 거? 이렇게 습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알겠지? 괜히 여기 이항하면 편하다고 여기로 이항하지 말고. 그럼 대소관계가 갑자기 안 보일 때가 있어. 알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 넘겨주면 어때? 이렇게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3x 나오죠? 덧셈 뺄셈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8이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얼마야? 7이 될 거야. 야, 우리 뭘 나눠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제? x는으로 볼 거니까 뭘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돼. 알겠니? 무조건 목적은 뭐야? x를 볼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는 거라고. 그럼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거 나중에 안 들었다고 제가 계속 칠판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못 들었어요, 멍 때렸어요, 이렇게 하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이거 실수하는 분이 은근히 있거든요. 진짜로 부호 바꾸는 거. 부호 바꾸는 거 실수하면 답이 없어, 얘들아. 알겠니? 그 다음에 옆에도 한 개 쓸 거야. 뭐 쓸 거냐면 부등호가 2개 있을 때도 있어요. 옆에 3번 옆에 여기 빈 공간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빈 공간? 3번 바로 밑에 여기 빈 공간. 자, 예시로 올게. 예시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긴 할 건데 똑같아.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부등호가 2개 있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를 x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마이너스 이렇게 다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곱해줄 때 어떻게 곱해주냐면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얘도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얘도 마이너스 1 곱해줄 거야. 부등식이니까 한꺼번에 다 해야겠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좋잖아. 근데 이렇게 풀면 뭐가 헷갈려? 내가 아까 말했던 요 방향성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본단 말이야.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괜찮지만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잘 들으세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가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숫자가 움직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2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 걸 그대로 쓰시면 돼. 알겠지? 아까 말했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좀 어색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씁시다. 대각선을 곱해준다. 요 내용을 밑에 적으시면 돼요. 그 부등식 바뀐다 동그라미 친 거 밑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었으면 1-1번 한번 볼까요? 자, 1-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이거 진짜 너무 쉬워. 진짜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멍 때린 사람이 분명해. 자, A가 B보다 크대. 잘 들어봐. 우리 덧셈 뺄셈은 의미가 없지, 그치? 뭐만 의미가 있어, 얘들아? 곱셈만 의미가 있어. 곱셈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다 먼지거리를 해야지 부호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A-5랑 B-5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오식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놨다는 뜻이야. 양변에다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거 뭐 봐야 돼? 자,
1, 2, 3, 4번 한 번에 쭉 볼 건데 뭐만 봐야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만 보면 돼. 나머지 붙어있는 거 생각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 왜? 덧셈 뺄셈이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할 거잖아. 그대로일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양수이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게요. 1-1번에 1번 멀쩡하지? 양수지? 2번 4, 2, 4이니까 양수지? 4번 3분의 1 곱하기 A니까 양수지? 1번, 2번, 4번 다 양수야. 부등호 방향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어. 뭐만 보는 거야? 개수만 보는 거야. 근데 3번 봐봐. 3번 3번 앞에 A랑 B 앞에 뭐가 있어요? 음수가 있네? 음수가 있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더하기랑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더하기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는 뭐 볼 필요도 없죠? 볼 필요 없죠.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만약에 1-2번 같은 경우에 A-3이랑 B-3이래. 그럼 A랑 B의 부등호를 비교할 거니까 앞에 양수지? A 앞에 곱한 거 양수지? 그럼 뭐야? 이건 거야. 뭐 음수 있다고 막 부등호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 너 안 보는 거야. 알겠지? 뭐만 봐? B 앞에 곱해져 있는 수들만 본다.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1번 한번 해볼게요. 2-1번 똑같이 푸는 건데 x가 요거래. 근데 뭐의 범위 구하래? 3x-4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그럼 여기 잘 들으세요. 요거는 순서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부터? 곱하기부터. 그 다음에 빼기. 알겠지? 곱하기 다음 빼기야. 얘에서 변화시킬 건데 뭘 변화시킬 거냐? 얘로 변화시킬 거야. 여기 x가 3x-4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뭐부터 곱해야 돼? 양변에 3부터 곱해야겠지. 그래서 3x는 3이 될 거예요. 곱하기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뺐네. 양변 똑같이 빼시면 돼요. 요게 끝입니다. 범위 요거예요. 근데 빼기 먼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뺐어. x-4에 이렇게 나왔어. 세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겠죠? 3x-12가 돼버려요. 덧셈 뺄셈을 그래서 나중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괄호 안 치고 하면 3x-4처럼 보이겠지? 조심해야겠지? 그치? 괜히 까불지 말고. 그쵸? 까불지 맙시다. 자, 2-2번도 한 개 풀어볼게요. 2-2번에 1번만. 2-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시면 돼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 미만일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값을 구하래.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뭐부터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곱해줘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2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마이너스 2x 뭐보다 커? 6보다 커요. 부등호의 방향 바뀌는 거 잘 생각해줘야 돼. 그 다음 뭐 할 거야? 더 할 거야. 뭐보다 큽니까? 13보다 크게 되겠죠? 요런 내용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범위가 되겠다. 2-2번 1번은 요런 내용.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차 분응식 푸시오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앞에 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 되긴 하겠지? 풀어봐야 되니까요. 넘겨서 50페이지에 또 잠을 좀 깨셔야 되니까 4번, 5번 51페이지에 9번, 11번 이렇게 네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죠? 한번 풀어보시죠.